혹시 지금 쓰고 계신 비즈니스 성장 전략, 어쩌면 이미 한물 갔을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오늘 AI가 어떻게 우리가 알던 성공 공식을 완전히 뒤엎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로스 전문가 엘레나 베라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결국엔 유통이 이긴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아무리 끝내주는 제품을 만들어도 이걸 사람들 손에 쥐어주지 못하면 글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 유통 채널들이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난 10년간 너무나 당연하게 써왔던 그 방법들이요.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걸까요? 우선은 기존의 성장 전략, 그 플레이북이 왜 더 이상 안 먹히는지, 그게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지난 몇 년간 가장 빨리 성장한 회사들은요. 이 퍼널이라는 낡은 모델은 버린 지 오래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끝인 일방통행이 아니라 마치 눈덩이처럼 저절로 계속 굴러가는 루프 모델을 썼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드롭박스잖아요. 한번 보세요. 새 사용자가 가입해서 파일을 올리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면 그 공유받은 사람이 또 가입을 하는 거죠. 이 단순한 루프 하나가 드롭박스 신규 고객의 무려 60%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바로 이런 루프 사고방식이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제품주도 성장, 즉 PLG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대한 변화가 그냥 일어난 건 아니고요. 그 배경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시장의 변화가 있었어요. 왜 PLG가 대세가 됐냐면요. 간단해요. B2B 사용자들도 이제 직접 써보고 좋은 걸 고르고 싶어 했고요. 또 데이터를 보니까 뭐가 진짜 먹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품, 마케팅, 분석 이런 부서 간의 벽도 그냥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PLG라는 새로운 규칙에 막 적응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걸 뒤흔드는 훨씬 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네,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이 어딜까요? 바로 검색 시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엔 궁금한 게 있으면 구글에서 검색하고 여러 링크를 눌러보며 답을 찾았잖아요. 근데 이젠 그냥 챗GPT 같은 AI한테 바로 물어보고 답을 얻는 시대가 온 거죠. 이게 그냥 좀 편해졌네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G2라는 리뷰 사이트는 SEO, 그러니까 검색 최적화가 거의 생명줄이었거든요. 그런데 챗 GPT가 나오고 나서 트래픽이 자그마치 80에서 90%가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거의 사업 기반이 흔들린 거죠. 근데 문제는 검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채널로 생각했던 소셜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플랫폼들이 자기들 앱 안에서만 사람들이 놀게 하려고 외부로 나가는 링크가 걸린 게시물은 점점 더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길이 막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AI가 코딩 같은 걸 너무 쉽게 만들어버리면서 이제 여러분 회사가 가진 기능 자체가 더 이상 특별한 무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객이 이 정도는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위험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은 꽤 단순한데 사람들이 아주 자주 쓴다? 바로 이 빨간색 위험지대에 있는 겁니다. AI에 의해 대체되거나 아주 쉽게 복제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영역이죠.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쓰던 채널은 막혀가고 우리만의 강점이라 믿었던 기능은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럼 도대체 이 AI 시대에 어떻게 해야 우리 비즈니스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단단한 해자를 팔 수 있을까요? 새로운 해자, 그 첫 번째는 바로 속도입니다. 압도적인 속도요. AI 도구를 능숙하게 쓰는 소규모 팀들이 무슨 1년이나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의미 있는 개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쟁사가 따라올 엄두도 못 낼 속도로요. 두 번째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브랜드는 그냥 로고 예쁘게 만들고 광고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품을 쓰는 모든 순간, 고객이 겪는 모든 경험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거죠. 러버블이라는 회사의 테스트 질문처럼 이 경험 정말 사랑스럽다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묻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결국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연결이죠. 보세요.
창업자나 직원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진솔한 글 하나에 반응이 2,000개가 넘게 달립니다. 이런 게 하나둘씩 쌓이면요. 돈으로 아무리 쏟아부어도 만들기 힘든 수백만 명에게 닿는 진짜 유기적인 파급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영토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해요. 예를 들면 오픈 AI의 앱스토어 같은 AI 네이티브 생태계 말이죠. 우리 고객들이 앞으로 거기서 시간을 보낼 게 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죠. 자, 이렇게 속도, 브랜드, 연결, 새로운 생태계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딱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제품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팔지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AI 시대에는요. 여러분의 제품 자체가 곧 유통 채널입니다. 그것도 가장 강력하고 누구도 쉽게 뺏어갈 수 없는 가장 방어하기 좋은 채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모든 규칙을 다시 쓰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제품은 과연 스스로 고객을 불러 모으는 강력한 채널이 될 건가요? 아니면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그저 그런 상품으로 남을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